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담은 호우 현장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 소중한 제보 영상을 통해서 비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성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 기자, 오늘도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좀 가늘어진 곳도 있습니다만 낮까지는 곳곳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피해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림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지금 이곳이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방금 지나가는 화면을 보면은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쓰러져 있는 모습. 여기가 이제 철원평야라고 해요. 그래서 논인데 상당히 그냥 그 흙탕물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한탄강이 이제 넘치면서 범람을 하면서 이제 논이 다 이제 물에 잠긴 것, 한마디로 물바다처럼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고, 뭐 사실은 농사에 상당히 많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저 논 너머가 이제 철새 도래지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 역시도 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당연히 인근에 있는 이런 주택가나 주민들에게도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대피를 하셨거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영상 어디입니까? 네, 이곳이 바로 그 주민들께서 긴급 대피를 하신 인근 대피소입니다. 이곳에 지금 밤에 좀 쉬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이실 텐데, 현장에 있는 기자가 이제 전원을 해온 것을 따르면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옷까지도 제대로 못 갖추고 급하게 몸만 피했다라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전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서 조금 고령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에 와서 불편함보다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좀 막막함이라고 할까요?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상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그런 상황대로 이제 밤을 보내셨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좀 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긴급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경기도 가평인데요. 가평에 있는 산장 호텔입니다. 호텔 내부에 있는 1층 로비인데 보시면은 실내 계곡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정도. 호텔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흙이 쌓여있고 지금 계단을 통해서 물이 이제 빠지는 모습을만 보더라도 계곡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겠죠. 당연히 가재들은 다 이렇게 흙더미 파묻혔고 좀 피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보면은 가끔 그 전선들도 콘센트 같은 것들이 이제 흐르는 물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를 내렸겠습니다만 보이시죠?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또 급하게 왜냐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발이 닿는 순간 만약 전기가 흐른다면 큰 인명피해로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실내에서 본 거고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 차가 잠겨 있는데 사실 그 가장 윗부분만 살짝 보일 정도로 저 정도라면은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이 여러 가지를 휩쓸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수초들이 걸려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서 빗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흙더미를 같이 씻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 장마가 상당히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집안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흙더미가 내려온다면 산사태로 좀 번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수차례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산사태 또 옹벽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서 만반의 대비를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실까요? 네. 여기는 지하차도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 화성시인데 지하차도가 상당히 저희 천장에 닿을 정도로 저렇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앞에 지금 보시면은 저 철조망이 쳐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차들이 반가량 또 잠긴 그렇습니다.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저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서 그 근처 도로까지가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정도로 상당히 그랬다는 것은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지하차도 안에도 배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렇게 이제 차단을 함으로써 사전에 통제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지시를 한 부분에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와 옹벽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 그리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해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함께 하셨고 이제 다음 지역을 가볼 텐데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입니까? 네, 골프장에 있는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비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장비실 바로 뒤에 이제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서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 근로자 분들께서도 매몰이 됐다가 구조가 되셨는데 다행히도 그냥 크고 작은 부상 4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골프장이 운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휴업을 했는데 저 안에 장비실 안에 이제 잔디깎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좀 피해를 당하셨다. 이런 지금 경찰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렇게 산 바로 뒤에 이제 야산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앞에 있을 때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유념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이제 경기 파주시인데요. 보면은 이제 도로가 완전히 이게 물에 잠겼죠. 그러네요. 근데 저 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물살을 가르면서 좀 서행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주민분께서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걸어 다니시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네, 발목까지 그렇습니다. 잠긴 모습. 저희들이 이제 저런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맨홀이 어디가 열려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압 때문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예 튀어 올라와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걸어 다니실 때는 거기에 빠진다면 바로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차량 운행을 하실 때도 안전운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통제를 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 지시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서울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게 서울에서 좀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차가 너무 막혀서 이거 오늘 출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신 분들까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한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러네요. 한강이라기에는 그렇죠. 너무 한강 물에... 주변에 지금 공원인데 이게 저희- 한강공원입니까? 네, 한강공원과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이제 그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올림픽대로인데 올림픽대로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안 다니는 건데 지금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 공원과 한강이 경계가 사라졌을 정도로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저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교통 통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저기 보시면은 저기 유람선장 저기 보통 앞에가 지금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연상이 되실 거예요. 저기서 이제 그렇죠. 농구장도 있고 한강공원이 이렇게 그렇죠. 조성되어 있는 조성되어 곳이잖아요.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됐다라는 부분. 이번 수위가 많이 높았다. 한강의 폭이 보통 700m에서 길게는 1.5km 정도가 되는데 그 넓은 지역이 저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호우의 양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9년 만에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동됐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잠수교 맞습니다. 같은데요. 잠수교인데 잠수교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하면은 항상 물에 잠기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신호등이 물 표면 바로 위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잠수교 전체가 물에 잠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수위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표면에만 이게 간신히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는 이제 물에 잠겨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게 지금 차들이 진행을 할 때 보는 이정표잖아요. 이정표나 표지판이나 저런 것들도 많이 잠겼다. 세빛 둥둥섬 역시 잠겼다라는 부분. 나무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머리 끝부분까지 물에 잠긴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공원이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진 모습이고 네, 이런 가운데서도 또 복구 작업은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강원도 철원군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일상을 향해서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군 장병들이 다 동원이 돼서 복구의 손길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중장비를 이용해서 길거리에 있던 그런 잔해들을 한쪽에 모아놓은 모습들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이제 조금 그 주민 할머니께서 장병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 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도 힘들겠지만 하는 군 장병의 모습들도 보이고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흙을 좀 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 있는 흙 그리고 그 건물 외벽에 있는 모습 저기까지 이제 물이 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좀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겪는 것 아닌가? 아직 복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또 피해를 겪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복구의 그런 작업들은 한동안 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복구 작업 영상 또 다른 지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시청자 네. 제보 영상인데 이게 그 경기 안양천이라고 해요. 어. 안양천에서 바로 주택에서 바로 찍어주신 영상이거든요. 보면은 그 주택가까지 거의 그냥 위협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내려가는 길은 이제 못 내려가게 다 통제가 돼 있는 모습이고 또 다음 영상 보시면 이전 이제 이전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하루 전에 거? 네.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에서 본 거고 이제 다음 영상 이제 주택 위에서 찍은 게 있으면 다리 위에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다리 위에서 찍은 영상. 네, 이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건 좀 다른 지역인데 네, 여기는 이제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인데 제방을 넘어서 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농경지가 물에 잠긴 모습 또 옆에 있는 가건물로 보이는 창고로가 보여요. 그래서 가건물이 물에 반쯤 잠겨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사실 이런 그림들을 글쎄요 장마 기간에 보기 쉽지 않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홍천이거든요. 홍천의 수변도로라고 하는데 물살이 굉장히 빠르죠. 네. 도로 바로 옆까지 오고 보시면 지금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소중한 영상들이 생생하고 생생한 현장을 전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만 저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항상 안전에 또 주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물이 급격하게 들어올 때는 휩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현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네. 현장은 이거는 이제 그 소방서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 영상인데요. 네. 시내버스가 완전히 잠겼죠. 저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성인 키를 훨씬 넘을 정도로 물이 찼다라고 봐야겠죠.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시민분들이 5분 정도가 계셨다고 하고 지금 구조대원들이 긴박하게 그 승객들을 고립돼 있던 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 아닙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도로인데 네, 도로이고 이 정도까지... 주택가라는 거죠. 시내버스가 네. 다녔던 곳이니까요. 근데 이 배 타고 가는 게 이제 그걸 보면 사실상 이곳이 거의 하천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범람의 피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버스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집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좀 집계된 거를 보면요. 지난 엿새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분이고요. 실종자는 11분, 그리고 부상자는 7분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낮에 그 의암댐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인명 피해는 이제 오후 4시 반 집계 때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1,600여 명으로 늘었고요. 지역별로는 충북이 645분, 그리고 충남 500분 가까이 되고 경기도도 430여 분, 그리고 강원도 68분, 서울은 5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재민 분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친인척집이나 아니면은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고 계시다고 하고요. 일시 대피 인원이 이제 그 5천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제 피하신 분들이죠. 그 접경 지역에서 특히 호우가 왔기 때문에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 연천, 파주 지역에만 2천여 명이 이제 현재 학교와 마을회관, 체육관 등에 피신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재산 피해 집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가 5,600여 건에 달하고 침수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피해 면적이 8,105헥타르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 피해 가운데 응급 복구율은 6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밤
밤부터 비가 계속 온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안전에 유의를 하셔서 이번 집중호우가 추가적인 인명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